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좌표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이 좌표 측정 시스템이라고 타이틀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생소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과제가 이겼어요. 좌표 측정의 관점에서 다음 각 측정기의 공통점을 토의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의해야 될 소주제로 측정 가능한 좌표는 몇 가지인가, 각 측정기는 몇 차원 측정기인가, 3차원 측정기가 되려면 어느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는가 라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높이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Z축, TZ. 그죠? TZ를 측정한다는 것은 1차원 측정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1차원이다. 여기서 D라는 것은 디멘전의 약자예요. NSIO. 여러분들 디멘전 하면은 무슨 뜻이 생각나요? 디멘전이 뭐예요? 디멘전. 어? 네, 이건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디멘전 하면 치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치수. 치수 측정한다 할 때 디멘셔널 메저먼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치수, 차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차원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몇 차원이냐.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뭐, 아우, 저 친구는 4차원 인물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4차원 인물이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고 생각이 좀 특이하고 한 사람을 4차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4차원이라는 뜻은 좀 생각이 남다르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3차원까지 있는 것이 노멀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노멀한 걸 뛰어넘으니까 4차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4차원이라고 하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공구현미경은 몇 차원이에요? 2차원. 얘는 TX, TY, 그 다음에 RZ 이렇게 구속할 수 있죠. 그래서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2차원이라는 것은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는 축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얘는 2차원이야. 그러면 진원도 측정기는, 이 진원도 측정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측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진원도를 측정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차원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선뜻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자, 우리 그 진원도 측정 실습할 때 생각해 보자고요. Z축으로 이게 컬럼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Z축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암이 X축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암이 X축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센서가 요쪽 요 방향으로, 그죠? X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의 그 편차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XZ. 근데 여러분들이 X축까지는 인정하겠다, 진원도를 잰 거니까. 근데 Z축은 단순히 그냥 얘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습 자체를 진원도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진원도뿐만 아니고 당연히
여러 단면을 측정해서 뭘 계산한다? 여러 단면을 측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원통도를 계산해요. 원통도는 이거는 3차원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실습을 진원도만 했지만 이 측정기를 가지고 진원도뿐만 아니고 원통도, 그 다음에 이 Z방향의 진직도, 이런 것도 잴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 진직도를 재겠다. 예? 이런 거 다 잘 수 있기 때문에 Z축도 정확하게 치수가 제어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보면, 자, tx, tz는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좌표 측정 개념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얘는 Z하고 X 말고 또 뭐가 움직였죠? 기구적으로? 기구적으로 뭐가 움직였어요? 이 테이블이 회전을 했죠? 이렇게. 그죠? 테이블이 회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회전이 기준이 되는 정확한 이런 축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축이 회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좌표 측정기에서는 서로 직교로 이루어진 축에서는 X, Y, Z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타이테이브로 회전하는 축, 이것을 R축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해요. R축.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제 4의 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XYZ 플러스 하나를 더 붙이니까. 그런데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회전 테이블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 Y축으로는 측정기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센서가 항상 여기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X축 방향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좌표를 측정하겠다, Y좌표를 측정하겠다, 이 X좌표는 당연히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Y좌표를 측정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돼요? 이 로타리 테이블을 90도 회전을 시키면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 얘가 이쪽이 Y축이 되고 이쪽이 X축이 되겠죠. 왜냐하면 90도가 회전됐으니까. 그죠? 그럼 아까 측정했던 X는 여기에 와 있고, 이번엔 요 Y가 요렇게 해서 여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Y축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뭐가 움직였어요? R축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 진원도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원통좌표계를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통좌표계는 값을 어떻게 계산했죠? R 세타 H, XY 대신에 R 세타 H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진원도 측정기에서 보면 이게 R 값이에요.
이 R값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로타리 탭으로 회전하니까 이 세타값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Z축이 움직이니까 H값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는 3차원 측정기인데 단 XYZ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R, 세타, H를 이용한 원통좌표계를 이용한 3차원 측정기다. 근데 원통좌표계, 직교좌표계는 서로 좌표를 변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도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교축으로만 보면은 TXZ인데 얘는 R, 세타, H. 그래서 3차원이다. 3D.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즉 그렇게 따지면 TY도 구속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표면거칠기 측정기는 얘는 X 그 다음에 Z 이런 마찬가지로 Z축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요 센서가 이 표면의 높낮이를 Z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원이다. 그쵸? 근데 2차원인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표면을 입체적으로 좀 측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한 단면만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입체적으로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요 두 개는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는 3차원이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럼 3번을 보자고요. 3번은 3차원 측정기가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미 3차원이에요. 이것도 3차원이에요.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높이, 공구 현미경, 표면 거칠기 측정기인데 높이 측정기는 아까 여러분들 발표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측정기가 정반상에서 X, Y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를 설치를 해주면 되죠. 안내. 정확하게 X축, Y축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다 장치를 설치해주면 얘는 3차원 측정기가 될 수 있고요. 공구 현미경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Z축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Z축 렌즈에다가 레이저를 단다고 그랬잖아요. 예, 레이저를 다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잘 낸 거예요. Z축을 레이저를 달아도 3차원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를 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레이저를 단다는 얘기는 측정기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돼 있고 Z축이 레이저 자체만 가지고 Z축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이 돼. 레이저 그 자체에서만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측정을 하게 하려면 여기서 이 Z축을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Z축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고요. 진원도 측정기는 3차원 측정. 표면거칠기 측정기는 표면거칠기 측정기는 이미 XZ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런 테이블 위에 공작문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X축을 따라가면서 Z축의 변형량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테이블 자체를 이쪽 Y축으로 테이블을 Y축으로 움직일수록 구동을 할 수 있다 한다면 한 단면 측정하고 Y축을 또 조금 이동시키고 또 그 다음 단면 측정하고 또 이동시키고 그 다음 단면 측정하고 그렇게 측정을 하면 이제 이런 단면들이 모여서 이런 3차원적인 거칠기 형상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접촉식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3차원 거칠기는 주로 지금은 이제 광학식을 비접촉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3차원 측정기가 되려면 어느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는가? 1차원 높이 측정기에서는 XY, 공구 현미경에서는 Z, 그다음에 표면 거칠기에서는 Y.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좌표계라는 게 서로 직각이라고 그랬죠?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서로 직각을 이루어야 되고 그 추가되는 부분이 XY가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Z하고도 직각을 이루고 Z축도 마찬가지로 XY 평면하고 직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서로 직각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된 상대운동 그 축을 따라서 일정하게 그 축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설명할 때 강체가 조합돼서 서로 구속된 상대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 이동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이라는 걸 붙이는 거죠.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에서 뭐 기견점 찾기를 한다든지 CNC로 뭔가 측정을 하고 측정값을 얻어낼 수 있는 이유가 스케일이라는 게 붙어서 기계가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측정기를 뭐 개조한다든지 그죠? 개발하고 할 때 반드시 이런 원칙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요거만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이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정리해서 요약하는 거예요. 좌표 측정기라는 게 뭐냐? 옛날에 KSB5542라는 데서는 서로 직교하는 안내, 요게 축이죠, 축. 안내의 이송량을 구하는 스케일, 이송량을 구해야 되죠. 요걸 가지고 3차원 좌표값을 구할 수 있는 측정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90년대의 정의였어요. 근데 요새는 XYZ 직각으로 이송된 축이 아니고 아까처럼 진원도 측정기처럼 R축을 가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로봇처럼 생긴 것들이 측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90년대 당시에 이 정의를 가지고는 지금 개념이 안 맞아. 그래서 지금은 뭐 직교좌표가 이런 직교축 이런 거 빼고 그냥 센서를 이동시켜서 공간 좌표를 결정하는 측정 시스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서로 수직인 축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로봇 팔을 사용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를 사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의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표 측정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좌표 측정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3차원이나 진원도 거칠기 다 마찬가지죠. 자, 측정기가 있어. 컴퓨터가 있어. 실제는 측정기들은 측정만 해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전부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측정기 자체를 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리고 이 측정기와 소프트웨어가 직접 대화를 못하니까 중간에 컨트롤러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구조로 돼 있었죠. 3차원 측정기도 컨트롤러 켜잖아요. 그죠? 컨트롤을 켜야 기계가 움직이고, 진원도 평면 거칠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켜야 기계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 기계 움직이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별도로 컴퓨터에 작동을 하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하드웨어, 요거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표 측정기는 항상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하드웨어는 좌표를 측정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결과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좌표 측정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로 직각인 세 축으로 구성된 측정기. 여러분 3차원 측정기 지금 쓰는 게 뭐 이 중에 어떤 하나, XYZ, XYZ. 또 여기도 XYZ. 여기도 요것이 XYZ. XYZ. 이런 세 축을 가지고 구동하는 측정기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측정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측정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표면 거칠기 측정기는 이 부분이 X, Z라고 그랬죠. 그래서 2차원 측정기예요. 만약에 3차원 측정을 하려면 Y축으로 움직이는 축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원도 측정기예요. X, Z가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어 측정기라는 거. 여러분 기어 측정기 따로 보진 않았죠? 기어를 전문으로 측정하는 건데, 이 측정기도 마찬가지로 X, Z, R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측정기 구성이 다 비슷하죠? X, Z, R. 그죠? 그럼 3차원 측정기는 뭐 X, Y, Z. 그 다음에 저 추가로 제4의 축이라는 거 로테이트해 붙인다고 그랬죠? R. 이렇게 보면 표면 거칠기나 진원도나 3차원이나 기어 측정이냐가 다 비슷해요. 단지 표면 거칠기는 R축이 없을 뿐이고, 3차원 측정기는 XYZ, R 다 있고, 진원도하고 기어 측정기는 Y축이 없을 뿐이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들은 전부 같은 좌표 측정기다. 그래서 측정하는 항목도 다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진원도 측정기예요. 진원도 측정기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만 실습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현장에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해서 측정할 거예요. Z축, X축.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움직인다고 Z축을 측정하는 건 아니, 저 Y축을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센서 위치 잡는 거. 그 다음에 진원도뿐만 아니고 지금 이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Z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표면 거칠기 측정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지 X축으로 갈 걸 Z축으로 한다는 거 말고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진원도 측정기에서도 표면 거칠기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축 두 개가 있으니까. X축하고 Z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처럼 진원도 측정기라고 해서 진원도만 측정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 Z축의 형상을 측정하고 있어요. 이 제품에. 이걸 측정한다는 것은 X와 Z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에서 진원도도 측정하지만 표면 거칠기도 측정하고 이런 단면의 형상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캠도 측정하고, 그럼 표면 거칠기 측정기 한번 볼게요. 표면 당연히 X축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Z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얘가 표면 거칠기뿐만 아니고 이런 형상도 측정을 해요. 이런 구. 그죠? 구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상도 측정해요.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 사용하던 그 센서가 그 축침이 아니고 축침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축침만 바뀌면은 형상을 측정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아까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세워놓고 측정했는데 여기서 눕혀놓고 측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아까 Y축을 추가한다 그랬죠. 이 테이블이 Y축으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데이터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표면 거칠기 측정기 봤어요. 그 다음 기어 측정기 한번 볼까요? 얘는 구성이 진원도 측정기가 똑같아요. 스타일 접촉해가지고 로테이티브로 회전하고, 그 다음에 기어 측정하고, 이런 거는 또 진원도 측정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원통도, 지금 이게 원통도 측정한 거예요. 원통도 측정하고 뭐 진직도 측정하고 이런 것들, 이 진원도 측정기에서 측정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센서를 교체해 가지고 표면 거칠기도 측정을 해요. 얘가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직도 측정하고 진원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센서를 표면 거칠기 센서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에 표면 거칠기도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진원도, 표면 거칠기, 진원도에서는 딱 진원도만 측정하고 표면 거칠기만 측정하고, 기어 측정에서는 기어만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좌표 측정기로서의 역할이 서로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다 한 번에 측정을 한다. 자, 그럼 이제 3차원 측정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축이 움직이면서 치수를 측정해요. XYZ 축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센서를 교체해서 표면 거칠기를 측정을 해요. 얘가 가서 표면 거칠기 측정하죠. 그 다음에 또 기어도 측정해요. 그러면은 기어 측정기하고 지금 3차원 측정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잖아. 그죠? 여기서는 뭐 다 측정하는 거죠. 기어 측정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측정기가 뭐 한 가지에서 하나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같은 구조를 가진 측정기에서는 같은 항목을 다 측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구조가 같으면 같은 측정기다. 근데 모든 측정기는 앞으로 전부 좌표 측정기다. 단 XYZ에서 세 쪽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XZ R축을 가지고 있느냐, XY축만 가지고 있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전부 좌표 측정기다 기본적으로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 하면 우리 실습할 때 보는 것처럼 XYZ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3차원 측정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관절 암이라고 해서 이 XYZ 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측정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기가 있어요. 얘는 풀고 다니는데 XYZ 축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관절이 회전하면서 그 부분에 움직이는 각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좌표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그걸 XYZ 측정을. 지금 이 하얀 부분 여기가 프로브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로보트이죠. 로보트.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로봇으로 막 조립하는 것 같잖아요. 똑같은 형태의 3차원 측정기가 있는 거죠. 이게 측정기예요. 여기 센서. 여기로 가서 방식을 얘가 조립 로봇하고 이런 식으로 3차원 측정기가 다양하게 쓰인다 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이 파라렐 CM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팔 세 개가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측정을 하는 건데 요 끝에 프로브가 달려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고정밀센터에 가면 이런 측정기 다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방학 때 뭐 실습 같은 거 신청해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제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실습 시작할 때 내가 이 얘기를 강조를 했죠. 1학년 때 측정했던 것은 정반 측정, 2학년 때부터는 좌표 측정, 그리고 3학년 때는 좌표 측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각각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 자체가 좌표 측정이라는 거죠. 측정기가 디지털되고 CNC화되고 같은 구조면은 같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축이 있으면 두 축에 해당하는 거칠기, 진직도 이런 거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기가 달라도 소프트웨어를, 진원도 측정기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3차원 측정기에서도 사용하는 거죠. 그런 알고리즘을. 또 진원도 측정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기어 측정기에도 사용해서 어느 측정기로 측정을 하든 진원도를 측정했다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에서 진원도 측정 한번 해봤죠? 실습 시간에. 근데 그때 필터 적용했어요? 안 했죠. 필터 적용을 안 하고 3차원 측정기에서 진원도를 쟀다는 것은 전반 측정 방식을 쟀다는 얘기예요. 전반 측정 방식으로. 그런데 3차원 측정기에서도 진원도 측정기와 똑같이 컷오프 UPR 50, 기준은 MZC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동일한 항목을 측정할 때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 또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되겠죠. 그래서 기어 측정기에서 측정을 하든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을 하든 진원도 측정기에서 측정을 하든 진원도를 측정했다면 같은 원리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도록 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뭐 진원도 측정기 살 필요 없네. 3차원 측정기 하나 다 되니까. 그죠? 그 진원도도 측정하고 센서 교체해서 표면 가치도 측정하고 하니까 진원도 측정기 표면 가치기 측정해서 필요가 없느냐 라고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니겠죠. 그는 하드웨어 정밀도 자체가 진원도 측정기하고 3차원 측정기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진원도 측정기에 해당하는 정밀도의 제품을 관리를 하는 회사에서는 진원도 측정기가 필요한 것이고 3차원 측정기의 정밀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3차원 측정기에서 정밀도를 진원도를 측정해도 되는 것이고, 단 이런 소프트웨어를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측정기라고 해서 다 같이 측정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센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정기를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효용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생산 제품에 적합한 측정기를 사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전용 측정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용 측정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범용 측정기라는 것은 CMM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될 수 있는데 단 정밀도와 효율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전용 측정기라는 것은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기어를 3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고 기어 측정기에서 측정할 수 있지만 기어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밀하고 더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3차원 측정기로 모든 게 다 끝나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오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센서예요. 센서. 똑같은 좌표측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표면거칠기 측정기에서는 이 R값이 2마이크로미터, 5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규격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3차원 측정기에서도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려면 이 규격을 맞춰서 측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죠. 플러스 소프트웨어 컷오프 0.8 뭐 RA, RZ 이런 것들 그건 3차원 측정기에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런 걸 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원도 측정기에 마찬가지예요. 진원도 측정기에서 표면거칠기를 측정하겠다. 그럼 이런 센서를 여기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3차원 측정도 마찬가지죠. 3차원 측정에 표면거칠기 측정하겠다. 그러면 이런 센서를 여기를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진원도를 측정하겠다. 그럼 ISO 규격대로 이런 센서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죠? 센서 우리가 하는 촉침이죠. 플러스 소프트웨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좌표 측정기가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과제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지금 내가 해설하고 이 과정에서 다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좌표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제 통합 시스템으로 간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측정 설계를 할 수 있다. 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레포트를 쓰면서 정리해가지고 기록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줄게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